안녕하세요. 강창래의 몇 스푼 크게 라디오입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영화제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영화제를 과연 영화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인가? 혹은 극장에서 보는 영화와 영화제에 보는 영화는 뭐가 다를까? 또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취향을 뭘까라는 걸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어진 게 영화제 하면 생각나는 영화제가 이제 칸 영화제도 있고 베니스 영화제도 있는데 저에게 좀 더 와닿는 영화제는 아무래도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인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영화제보다는 좀 더 상업 영화를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 시장이 가장 큰 미국에서 벌어지는 영화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혼자 떠드는 라디오가 아닌 앞서 영화제 얘기하셨던 두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당장 다가오는 2026년으로 표기를 하나요? 2026년 오스카 후보 작품상에 대해서 보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영화를 많이 못 봐가지고 요번 그 리스트가 떴을 때 안 본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반성 안 하셔도 돼요. 개봉작이 몇 개 없었어요. 개봉작이 3개? 아니, 4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10개 중에. 심지어 프랑켄슈타인은 일주일 상영했었죠. 네. 네 개, 네. 5개.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놓이네요, 좀. 네. 그래서 뭐 반성을 했는데 할 필요가 없어졌나요? 어쨌든 아카데미 전까지 좀 요번에 이제 또 영화관에서 또 개봉을 할 테니까 그걸 좀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신 영화는 뭐가 있나요? F1이랑 그다음에 원배틀이랑 그다음에 시노스 이렇게 봤습니다. 개봉하신 거 다 보셨. 그런 거예요? 아니야. 스푸니아를 못 봐가지고 오니아랑 프랑켄슈타인이 있는데 프랑켄슈타인은 좀 애매하죠. 개봉 영화라고 하기엔. 부고니아를 그 뭐지 한국 영화 네, 지구를 지켜라. 그거랑 해가지고 같이 보려고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막 그때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놓쳤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기용님과 제가 리뷰한 네. 오니아 보겠습니다. 이거 영화 안 그래도 OTT에 떴기는 했더라고요. 신당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보셨나요? 작품상 보고. 저는 시노스 빼고는 개봉했던 거는 다 봤는데 그래서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개봉한 거 몇 개 못 본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저는 F1 너가 해낼 줄 알았다. 네가 올라올 줄 알았어. 그리고 근데 부고니아는 그래도 좋기는 했는데 약간 부고니아가 만약에 상을 받으면 좀 배 아플 것 같아요. 우리 건 우리도 있어. 이런 느낌. 만약에 이 중에서 고르신다면 네. 어떤 걸 고르실 것 같나요? 예측을 한다면. 예측이요? 근데 진짜 절반은 보고 절반은 못 봐서 아쉬운데 본 것들 중에 얘기해보면 저는 무조건 원배틀. 기용님도 원배틀. 전 진짜 그러니까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단히 높긴 하더라고요, 원배틀. 원배틀 아니면 오히려 마티 슈프림을 좀,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햄넷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햄넷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네, 햄넷은 안 봐서 저도 모르겠고, 마티 슈프림은 워낙 평이 좋게 들려서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은 이 후보에 오른 걸 보고 이건 나만 그냥 그렇게 본 게 확실해졌다. 다들 제일 아닙니다. 그냥 그래요? 넷플릭스 할당제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마음으로 항상 넷플릭스를 홀대한다니까 이것들이 그냥 넷플릭스만 하나씩 넣어주는 거. 진짜 껴줬나 봐. 아니 프랑켄슈타인은 어쩌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랬다. 지윤님은 뭐를 수상을 추측하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만 미뤘으면 다 이걸 보고 왔을 수도 있긴 한데 안 보고 고르기가 좀 쉽진 않지만 본 것 중에서 그러면 제일 나았다 싶은 거는 저도 원배틀이 이기는 한데 사실 뽑고 싶지 않아요. 왜죠? 이건 제가 원배틀 싫다는 건 아닌데 올해 영화가 이렇게밖에 없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 두 개가 좀 햄넷과 마티 슈프림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요. 네. 이거 맞아요. 저도 본 것 중에는 압도적으로 재밌었는데 올해는 약간 아쉬운. 이렇게 빈곤한가 요새? 막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작 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흉작과 이제 풍작이 좀 있기는 하죠. 간혹 이제 영화사 오스카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리스트를 보다 보면 와, 이 해는 어떤 걸 타도 억울하지 않는 작품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뭔가 영향을 받고 미국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부침이 있을 때도 있고, 혹은
광란의 시절이 있을 때도 있고 반대로 이제 환희가 있었던 시절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년 좀 작품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원배틀이 제일 좋았지만 이게? 라는 생각이 드시는 제가 열광하는 영화가 요번에 없었던 것 같아요. 딴 때는 뭐 그게 수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 내가 막 나는 이게 나한테는 1등이야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막 좋아하는 영화다 이렇게 말할 영화가 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아카데미를 엄청 기대하고 있기는 했는데 재밌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원배틀 배틀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개인적이라고 느끼긴 했어요. 아 이거 진짜 재밌는데 나는 원래 이런 얘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컸거든요. 또 약간 체제에 반항하고 약간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해요. 허니를 있던 걸 부수고. 아무튼 되게 재밌게 봐서. 근데 아쉽긴 하다. 절반밖에 못 봐가지고. 이 시너스는 꼭 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원배틀이 조금 수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네. 요즘에 분위기가 그래서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마티 슈프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티모시가 운이 좋은 레오나르도가 됐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수상복이 좀 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 찍었던 티모시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흥행도 많이 하고 여러 작품들을 하는 배우에 비해서 수상이 없거나 이미지가 씌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배우는 약간 보기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그만큼 능력도 있는데 진짜 다양한 역할의 변화를 많이 했고 사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이나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억하긴 하지만 묻히진 않거든요. 그 이미지에. 그 정도로 배우 자체도 매력이 많은 배우인데 수상복이 없어요. 네, 이 배우 티모시는 수상복이 상당해요. 본인의 욕심에 맞게끔 수상을 하는 배우여서 특히 그리고 사실 장르의 다양성도 디카프리오보다 더 넓은 이유가 히어로보이에 나왔어요. 아, 레오와 큰 차이점은 이거라고 봅니다. 티모시는 히어로물까지 찍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운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감독이 약간 예술 영화를 찍던 감독과 좀 다크한 히어로물이니까 이미지를 그렇게 훼손되지도 않고, 사실은 영원한 스파이더맨, 영원한 해리포터처럼 지금 아마 티모시와 비슷한 연배인 그 영국 배우 톰 홀랜드 같은 경우는 톰 홀랜드도 진짜 다크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스파이더맨인데 티모시는 그런 게 아닌 게 배우의 역량보다는 작품의 영향이 크지 않는가 싶어서 운이 좋은 배우고 그만큼 능력 있는 배우라서 기분 좋아요. 저는 티모시 살라메를 상당히 좋아해서 이렇게 배우가 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데 레오 팬이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웠는데 좀 재밌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인이 수상을 먼저 했다면 히어로물에 한 번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크리스찬 베일조차 나온 히어로물인데 레오만 이제 안 나. 레오와 브래드 피트만이 저희가 아는 배우 중에서 히어로물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브래드 피트는 카메오로 나오긴 했어요. 어디. 그 불사하는 그 울버린이랑 같이 찍은 아, 데드풀? 네 아, 데드풀! 브래드풀에 나와요. 네. 저기, 1초인가? 아니, 프레임으로 나와서 그치, 그래. 극장에서 확인이 안 될 거야. 아, 웃기다. 디카프리오가 아마 히어로물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아는 진짜 유명한 배우들 중에서는. 네.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예전에는 그런 수상 욕심이 있고 이미지가 찍히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래서 티모시는 마티 슈프림까지 정점을 찍어서 진짜 하고 싶은 거 더 마음대로 하는 배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처음에 티모시에게 각인된 이미지가 좀 퇴폐. 병야. 근데 병약 근데 예쁨. 약간 근데 연기도 물론 잘하지만 그런 거였는데 근데 너무 강하게 찍혔는데 다음 작품 어떡하려나 했는데 그런 게 전혀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듄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다음에 또 뭐 컴플리트 언어는 와 막 그래서 운이 진짜 좋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실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운이 따라오는 거겠지만 얘를 그래도 많이 써준다. 확실히 만인의 뮤즈구나 싶어가지고 그 본인이 가진 겉모습을 망치지 않고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너무 좋다. 그럼 저희가 볼 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좋은 배우가 많은 연기를 하는 게 좋죠. 맞아. 원빈 씨 팬분들은 그래서 항상 아쉬워해요. 저 얼굴과 저 연기력으로 원빈 씨는 어찌 보면은 각 장르별로 하나씩 증명하고 그대로 이제 가버렸었잖아요.
연기력도 마더에서 증명하고 아저씨에서 이제 그런 메인극 혼자 이끌어내갈 수 있다도 보여주고 태극기 휘날리면서 흥행력까지 입증을 해서 뭔가 작품 수가 적은 거 말고는 깔 게 없는 배우인데 팬분 입장에서는 진짜 소처럼 일하길 바랐지만 예, 그렇게 이제 그 일반인으로 돌아가셨죠 거의. 네. 그래서 이제 티모시 같은 경우는 윙카도 찍고 아, 프렌치 맞네. 작은 규모의 영화도 찍어서 굉장히 팬으로서는 만족해요. 맞아. 이것저것 다양하게 꽤 정말. 많아. 언니가 보셨죠? 그 처음에 이제 후보를 보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티 슈프림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좋아하는 티모시 얘기까지 했었고 아카데미 회원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 수상 후보도 너무 많아서 항상 논란이 나오잖아요. 사실 저희도 관심 있어 하는 수상작들만 빼고는 어떤 후보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란이 가끔씩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애매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것 같나요? 기준, 글쎄요. 일단, 뭐, 저도 오스카에 크게 공감하거나, 막, 감이 있고 그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냥 쉽게 비유를 하자면, 왜 우리나라 방송국 연말 시상식 있잖아요. 연기대상, 연예대상 이런 네. 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랄까? 그래서 눈치를 좀 봐라. 네. 대중의 눈치를 봐라. 어차피 애매할 거면 대중의 눈치를 보아라. 근데 너희 돈 버는 사람들 아니니? 그렇다고 그거를 박스오피스 순으로 약간 비슷한 영화인데, 얘가 좀 더 관객이 많이 받네? 예를 줄 수도 없긴 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눈치. 가끔 그런 것들 있잖아. 이게 왜 하는 게, 이게 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연도들? 그런 걸 보면은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좀 뭐랄까 개인적으로 작년에 데미 무어가 여우주연상을 못 받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아노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아쉬워할 자격이 없다 나는. 제가 심사위원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표를 안 던지겠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아노라를 못 본 제 자신에게 비교할 수 없음에 좀 화가 났지만 좀 아쉬웠다. 근데 네. 반응 자체는 제가 저만 느낀 건가 했는데 우리나라 SNS 반응에서는 데미모어가 수상을 못한 거에 좀 분노를 하는 팬들이 많았더라고요. 분노까지 가는. 근데 이게 약간 서브스턴스가 장르로만 봐도 호러, 고어 이래가지고 임팩트 자체는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훨씬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상을 못 받는 것까지가 서브스턴스의 결말이다. 그쵸. 네, 이것까지 완성된 엔딩. 완성된 엔딩에서 야, 너 그것도 참 맞는 말이다. 그래서 물론 수상 못한 것 자체는 그냥 아쉽기는 했지만 그냥 데미 무어라는 배우한테는 이 영화가 좀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서 그 자체로는 되게 기뻐요. 약간 여배우한테 변곡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오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인데 온 것 같아서 그냥 기쁘긴 했어요. 약간 더 레슬러의 약간 여자 배우 버전의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잊혀져가는 스타를 다시 재조명했고 말한 것처럼 마지막 그 수상의 엔딩까지 서브스턴스가 같기 때문에 데뷔모 스스로도 연기에 대한 갈증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영화를 많이 찍고. 네. 그래서 지윤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심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실 것 같나요? 저 이거 굉장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저한테 심사위원 자격을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막 이렇게 막 흥행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작품성만 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칸이나 막 이런 베를린에서 막 수상한 작품들이 꼭 저는 또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진짜 온전히 저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남들이 납득이 가는 그런 결과에 도움이 되도록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정말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저한테 심사위원 자격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한 기준이 있는 거죠. 지은님의 자아. 내가 좋아하는 영화. 네, 사실 영화제 그런 시상은 그게 목적이라고 봐요. 너무 대중의 눈치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청룡영화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뭔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랬다면은 저는 만약에 청룡영화제처럼 수상을 줬다면 저는 아노라에 대해서 못 봤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놓쳐져간 작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품상을 타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것들도 있고 수상 후보에 올라가니까 한 번쯤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다양성을 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이제 남들이 납득가는 것도 좋지만 물론 이제 저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지훈님처럼 확고한 오히려 기준이 있으면은 납득이라든지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뽑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듯이 시대의 분위기를 타서 뽑는 경우가 있고 뭐 코다나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제가 코다 얘기를 하니 지윤님께서. 네, 근데 어떨 때는 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이번에 시대의 흐름은 얘가 타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상을 줘. 근데 그게 이제 아카데미가 아무래도 백인 위주라는 비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보이면 그냥 차라리 계속 시대 흐름으로 줄 거 주던가. 근데 이게 시대 흐름에서 유색인종 영화 타야 될 순간에 갑자기 백인을 줘버린다던가. 이런 게 있어버리면 그 시대적 분위기보다는 아카데미가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게 항상 그 여우주연상을 줄 때 약간 그 퀸을 만들기 위한 걸 많이 보인다. 마돈나를 뽑고 싶어 한다. 라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윤님 말씀대로 심사위원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심사위원들이 뽑아놓은 수상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가장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쉬웠던 수상작. 지훈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해야 하나요? 정말. 그러면 제가 제일 리스트가 적으니까 네. 전부터 이 두 분은 리스트를 지훈님 같은 경우는 엑셀까지 준비를 해서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해요. 저는 이제 항상 이 모인츠 처음에 저희가 알게 된 모인츠에서도 얘기를 했던 소셜 네트워크가 킹스 스피치에 밀린 거를 되게 아쉬워했고 두 번째는 다크나이트가 이제 후보작에도 못 올라간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슬럼독 밀리어네어가 다크나이트보다 못한 작품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크나이트가 후보에도 못 들 정도인가 싶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수상 후보작들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후보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한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였고 나무주연상 역시 킹스피치가 나무주연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탔는데 저는 그 해 소셜 네트워크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무주연상도 제시 아이젠버가 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알게 된 거에서는 이제 매트릭스 역시 수상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20세기의 명작을 항상 매트릭스로 뽑습니다. 자, 1999년도에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와중에 그리고 항상 종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종교와 연결되는 게 되게 편하고 공감도 많이 받는데 그 시절에 기독교 사회인 미국인에게 불교의 이제 윤회 사상을 퍼뜨린 이 매트릭스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작품상조차 워셔스키 자매였다면 이게 형제여가지고 좀 아니 본인들 서로 이제 이 종의 다양성을 표현했으면 그런 그냥 약간 못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트릭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 자꾸 변명과 이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치팅을 자꾸 생각할 정도로 이거 들어왔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하게 되는데 자꾸 이 곡해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얘네가 자매였으면 여성 감독 둘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하면서 바로 그냥 그런 못된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네, 그랬고 심덕님이 아시아는 데미 무어 같은 경우에 저는 둘 다 봤거든요. 아노라에서의 연기고 그 특유의 그 여자 주인공의 내세적인 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직업 여성에 대한 표현을 되게 가볍게 표현하는데 사랑에 있어서는 진중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연기를 잘했는데 서브스턴스가 장르 영화다 보니까 가져오는 임팩트가 컸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데미 무어가 그렇게 연기를 잘했나? 그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모호적인 역할이나 본인이 약간 추해져가는 모습을 많이 본 건데 그런 식의 연기는 좀 표현하기가 쉽죠. 그래서 블랙스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기를 표현할 거면 블랙스완처럼 진짜 극한으로 몰아가던가 해야 되는데 역할 자체가 연기적 그래서 저는 살인자 연기를 잘하는 것보다 살인자나 피해자 연기를 잘하는 것보다 관전자의 모습을 연기를 잘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량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도연 씨 연기도 되게 뛰어났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송강호 씨 역시 그걸 잘 맞춰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는 미량처럼 끝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연기의 수준에서 보여줬던 거고
아노라에서는 그런 직업 여성의 애써 밝은 척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왔을 때에 대한 도피자의 역할을 해서 되게 연기를 잘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아카데미 그 심사위원분들 그걸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아노라의 배우가 타면서 비춰지는 데미모의 모습이 너무나 서브스턴스 같아서 그러니까 하필 아나의 배우도 되게 젊은 편이었잖아요. 젊고 이제 떠오르는 배우였죠. 이전에 이제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헐리우드에서 그냥 카메오로 출연을 했다가 이게 메인으로 이제 들어와서 딱 하게 되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재밌었어요. 영화의 완성이었어. 쏘리. 근데 난 재밌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심덕님께서 한번 아쉬운 수상작을. 아쉬운 저는 최근 걸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작년에 근데 랄프 파인즈가 오스카랑 인연 엽기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한 번도 수상을 마지막으로 노미네이트 됐던 게 96년이었더라고요. 그 후로 쭉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저는 콘클라베를 워낙 재밌게 보기도 했었고 저는 그 주인공의 그러니까 이 랄프 파인즈의 그 숨소리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가지고 물론 푸시였겠지만 그 되게 뭔가 추리극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초반에 막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생각하고 누군지 이렇게 찾아내고 이 부분 초반에 그 몰입도가 연기력이 정말 와, 이건 진짜 연륜이다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쟁쟁하긴 한 거예요. 브루탈리스트? 와, 미쳤어요. 이거 너무 쟁쟁했어서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왜 하필 쟁쟁한 후보가 있을 때 노미네이트가 오랜만에 20 몇 년 만에 됐느냐.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근데 브루탈리스트? 대단해. 대단하긴 해. 그래서 막 보다가 혹시 브루탈리스트가 더 주인공이 오랜 시간 연기해서 주신 러닝타임이 더 길어서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24년에 근데 이거는 말할까 말까 고민이 되네. 왜요? 감독상이요. 물론 이때 오펜하이머가 휩쓸었고 그리고 몰랐거든요. 이것도 그 논란이 처음 상 받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야? 그럼 줘야지. 공로상 같은 느낌이 네, 있었어요. 그 공로상 같은 처음이면 줘야지 약간 근데 그때도 보면서도 논란이 받겠지? 근데 꼭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지만 처음이야? 처음이면 또 타이밍이 좋았네. 왜냐면 제가 이때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었잖아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상 정도는 받지 않을까? 약간 영화가 그러니까 논란은 또 제가 논란의 작품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플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냥 논란했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오펜하이머가 잘 돼서 첫 오스카를 받은 거는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근데 나한테는 너무 이미 논란은 논란인 거지. 근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너무 충격이었다. 그 영화는. 그래서 이거 아쉬운데 처음이면 줘야지. 그런 느낌도 뭔가 좀 들었었고 또 한 개만 더 얘기를 하자면 2024년에 그 여우주연상의 산드라 힐러요. 그 추락의 해부 있었잖아요. 우리 그것도 크죠. 추락의 해부. 근데 정말 제가 그때 후보들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 한 번만 읊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여운 것들 엠마 스톤이 수상한. 그쵸. 근데 이때 후보들의 연기로 봤을 때 제가 이걸 안 봤네? 아무튼 연기력으로 오로지 소름이 돋았던 건 진짜 산드라 힐러였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가여운 것들은 워낙에 장르 영화니까 굉장히 그런 감정이 막 터지는 그런 연기라든가 그런 거를 한 편은 아니었지만 좀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긴 했었죠, 엠마 스톤이. 근데 그래도 뭔가 엠마 스톤 말고도 볼거리가 많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저는 그 가여운 것들에서. 근데 추락의 해부는 오로지 연기력으로만 쟁쟁하게 승부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또 워낙 재밌기도 하고 짜임새가 막 좋은 영화이기도 했어가지고 그리고 그 기억나는 장면들이 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가여운 것들에 비해. 가여운 것들은 워낙 비주얼적으로 충격적인 게 많기도 했었는데 연기력으로 봤을 때 그 재판에서 막 말하는 장면들이랑 그 다음에 남편 좀 잡돌이하는 그런 장면들은 저는 그건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예요. 그 정도로 그 배우에게 굉장한 감명을 받았던 거라서 정말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때가 훨씬 아쉬웠던 것 같아요.
데미모어.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펜하이머로 논란이 뒤늦게 타는 것도 이게 사람이 뽑는 거다 보니까 탈 때 못하면 그런 아쉬운 수상들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타야 되는데 그래도 논란 또 뭐 언제 그리고 전기 영화 뭔가 나쁘지 않지 하고 뽑아버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독상으로 줄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는데 줘야 되는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추락의 해부로 산드라 힐러가 못 타버리면 나중에 산드라 힐러가 또 강렬한 연기를 했을 때 다른 배우가 탈 뻔했는데 그래서 산드라 힐러 이번엔 줘야지 다 돼. 이게 사람이 뽑는 거니까. 그리고 매년 심사위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카데미 회원이 되면 심사 자격이 주어지는 거여서 자기가 뽑았던 거에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논란 같은 경우에는 다크나이트 때 받았어야 이번에 이제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감독상을 다른 분이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자기가 다크나이트를 못 전 아쉬움이 있는데 오펜하이머? 그치 이 영화 괜찮았죠.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자단 투표 보면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기자단 투표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크게 연연은 안 하는데 대신 이제 스포츠 기자단들은 조금 책임감 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준 점수, 그러니까 타 후보군에 준 점수 다 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A 선수한테 내가 10점을 줬는데 B 선수한테 7점을 줬어. 근데 뭐 약간 그런 스포츠 기준으로 B 선수가 더 뛰어난 선수지만 A한테 10점 주면 그냥 그날은 하루 인사 닫아야 돼요. 그날은 그 A 선수가 심지어 수상을 했는데 B 선수가 이제 못 받았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B 선수가 탔지만 A 선수 10점 준 기자한테도 엄청 가서 약간 뭔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카데미는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수상작이 너무 많고 몰아받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너네 이거 다 안 본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많이 나와서 최소한 자기가 A라는 후보에 표를 던졌으면 나머지 9개에 대한 코멘트라도 달아라. 그리고 그걸 공개를 하자라는 게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많이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한 2-3개 보고 그 3개 중에 고른 거면 뭐 예를 들면서 만약에 저희 이번에 후보 중에 만약에 부고니아가 만약에 탄다 치면은 막 원배틀도 안 보고 햄넷도 안 봤는데 부고니아만 봐서 부고니아 괜찮던데 하고 그냥 한 표 던지는 회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최소한 그 성의는 보여라 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첨언하자면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국제 장편 영화상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줬으니까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펜하이머는 그러니까 감독상도 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주세요. 이거에 대한 발레로 기생충은 다 탔는데.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긁었어야 돼. 그러네. 그것도 긁었을 오스카? 동네 영화. 알죠. 그거 말고. 너네 유대인 잊은 거야? 맞네. 긁을 게 맞네, 걔는. 그러니까 너네 뭐 유대인 잊은 거야 이제? 딱 하는 순간 너 이제 발각하죠. 파라마운트랑 지금 뭐 20세기 폭스랑 지금 유대인 그 투자자들이 빨리 투표해. 그렇네. 이게 전략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봉준호 씨가 되게 말을 잘합니다. 전략가예요, 전략가. 6개를 5개인가 6개를 타잖아요. 이게 영화로 탄 게 아니라 개인으로 수상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영화 감독들 커리어 다 때려박을 거예요, 진짜. 본인 혼자로 그러니까 본인이 각본, 감독 다 하는 분이어서 그리고 보통 이제 작품상과 영화상은 감독의 수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개인 수상으로 진짜 최다일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지훈님 코다 얘기해주세요. 엑셀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코다 좋은 영화죠. 네, 좋은 영화인데, 좋은 영화인데, 이게 작품상 수상할 정도인가, 이제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소신을 가지고 말을 해보자면. 괜찮아요, 조회수 100도 안 나.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끼리만. 당시에 막 다른 영화들이 많이 좋은 영화들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코다가 작품상을 받았어야 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마이 카를 아주 좋아했고 물론 이게 수상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당시 손에 꼽히던 건 사실 파워 오브 도그였었고 사실 저는 벨파스트도 진짜 좋다고 생각했었고 나이트메어 엘리도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코다가 좋기는 한데 약간 저는 코다만 아니면 돼 이랬나요? 좀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이게 작품상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었어가지고 당시에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이브한 작품들은 관객이 좋아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영화를 좀 식견 있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너무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물론 그 와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들도 있는데 그때는 감독의 연출가
아까 가여운 것들에 나왔던 미술과 그런 사운드에서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영화는 종합 예술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는 건데 그러한 장점이 없는 상황에서 라이브하게 진행되는 코다가 상을 탄 게 좀 의아하긴 했죠. 코다를 봤을 때 느낀 감상은 빛나는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약간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좀 코다? 아, 그러면 드라이브 마이 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제 장편 그 외국인 국제 그것도 못 탔나요 혹시?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잠시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탔네요. 네. 이것도 그러면 존오브처럼 아니 근데 사실은 드라이브 마이 카는 작품상을 탈 거라고 그때도 투표 이런 걸 다 했을 때 네. 그때도 좀 떨어지기는 했었어요. 음. 다른 애들이 오히려 그래서 파워 오브 더그가 진짜 그때 당시에 엄청 강세였는데 네, 그 직전까지 정말 다들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코다가 이제 갑자기 뾰로롱 해가지고 모두 다 놀랐죠. 그 이외의 수상을 작년이라 이렇게 보면 노매드랜드도 전 재밌게 봤었고 기생충도 재밌게 봤는데 그린북이 좀 아니었어요. 저는 그린북이 과연 탈만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제 스타이즈 본이나 로마가 특히 로마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넷플릭스가 가지는 위상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동네 비디오 그러니까 특히 이 보수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뤄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만든 영화 이렇기 때문에 그 심지어 그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아이리시맨도 상당히 평가를 박하게 받았거든요. 돈맛을 보더니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 만든다. 그저 얘기만 길게 쓰면 이 영화가 뭐 작품성이 좋아지는 거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넷플릭스 영화들이 많이 혹평을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혹평을 많이 받던 시즌이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스타이즈 본 혹은 로마에 대한 저는 반대로 심사위원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로마는 좋은 작품이지만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스타이즈본을 생각했는데 그린북을 주길래 좀 의아했죠. 그래서 이 그린북이 탄 게 그 같은 해 후보에 올랐던 블랙팬서와 같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워낙 그때 이제 블랙 리브스 매러가 유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린북은 또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의 이야기를 담았다기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재밌기도 한데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기도 해요. 네. 이제 코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할 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매트릭스 얘기가 나왔을 때 추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매트릭스가 작품상만 못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상들도 다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도 심지어 못 탔어요. 그래서 탄 게 뭐냐? 다른 거 많이 탔는데 편집상, 음향 편집상, 음향 믹싱상, 시각 효과상 이렇게 SF들한테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약간 너 이거 쩌리들 먹고 와. 네, 그런 상들만 딱 가져와. 너 여기서 놀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쵸. 근데 사실 촬영도 그때 촬영 기법이 굉장히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제 촬영 감독이 뭐 굉장히 뛰어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촬영이었었고 그게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냥 시각효과상으로 그냥 이렇게 퉁칠만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좋았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중에 하나 정도는 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최소 각본상을 하나는. 못한 것도 되게 충격이네요. 그쵸.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그 얘기가 됐었던 게 아메리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하면서 이 아메리칸 뷰티는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이렇게 됐나 하고 봤는데, 사실 전 잘 수긍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별로였고, 그리고 아예 매트릭스가 이 작품상 후보에조차 못 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어이없고, 그 당시에 그린마일이나 식스센스도 굉장히 좋았는데 왜 얘네들이 수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해 아메리칸 뷰티가 휩쓸었던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약간 아메리칸 뷰티를 이해하려면 미국 정서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그리고 또 남성 중심의 시대이다 보니까 그 남성 회원들의 약간 입김이 셌을 건데 그 남성에 대한 이 중년 남자의 위기를 약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특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르르 가는 게 있기는 해요. 공감이 많이 됐니? 그러고 이제 그것도 있죠. 개봉 시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개봉 시기도. 그래서 이제 뭐 매트릭스가 좀 더 빨리 개봉해서 우와 했는데 아메리칸 뷰티는 이거 내가 몰랐던 나의 아픔을 자극해주는 영화가 있네 하면서 좀 그 왜 이경규 씨가 명언을 했잖아요. 연예대상을 탈 거면 9, 10월쯤에 프로그램 런칭을 하고 오픈바에 최대한 땡기면 아무리 3, 4월에 막 자기가 그 남자의 자기 합창단 봄에 열심히 해봐야 10월에 뭐 하나 터지면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람이 뽑는 네. 거여서 그럴 수 있을 아 근데 각봉상조차 못 땄다는 건 좀 너무하긴 하네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몇 년 거슬러 올라와서 이거는 아주 논란이 많이 될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피아니스트예요. 사실 무슨 말이 나올지 뻔히 압니다. 감독이 너무 문제가 많았죠. 근데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 이제 그게 밝혀지지 않았던 때였고 영화를 영화로만 봤을 때 시카고가 정말 작품상을 받을 만한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다시 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잘못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거를 무조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감독이 문제가 많았지만 이 피아니스트를 좋아했던 당시에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들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카고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카고 저 물론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정말 연기도 너무 장난 아니고 노래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저는 이 연극도 굉장히 그 뮤지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작품상? 진짜 작품상이어야 했나? 약간 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피아니스트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심사위원이면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전 피아니스트 무조건 투표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했어. 그러니까 지훈님의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에 대한 그냥 약간 제 생각을 말하자면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좋은 기억,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갔었던 좋았던 음식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요리사분이나 업장의 주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같이 갔던 가족과의 추억과 내가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그걸 뭐 토해내거나 내 살을 뜯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거의 작품은 작품으로만 봐야 되고 그거를 떠나서라도 시카고는 또 원작 뮤지컬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작이 있을 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원작이 있다 보니까 넌 좀 더 잘해야 돼와 원작이 있는데 이걸 잘 구현했으니까 넌 좋은 작품이야 로 갈리는 것 같은데 시카고 경우에는 수상을 했으니까 좋게 해석을 하자면 두 번째로 갔겠죠. 시카고라는 원작을 되게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영화로 잘 표현을 했다로 받은 건데 저는 조금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미 있는 이야기는 더 힘있게 표현을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극으로 옮겨서 뭐 무대 연출 잘했다고 상을 줘야 돼? 물론 이제 상을 줄 만한 것들이 있죠. 근데 작품상?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거긴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카고가 그렇게 차라리 캐치가 잘 만들었으면 작품상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캐치를 작품으로 뭔가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만든 감독조차 실패한 작품이고 근데 그 캐치를 관객이 뭔가 재밌게 볼 수 있고 공감될 정도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와 이거는 원작이 있는 작품이죠.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해서 작품상에 간데 시카고는 그냥 출애극을 그걸 한 거기 때문에 좀 화려한 무대가 클 뿐이지 오히려 영화하기 쉬웠으니까 가장 일찍 먼저 영화하기도 했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잘 표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준다. 좀 애매하긴 하죠. 아니면 제가 모르는 역사로 이전에 뮤지컬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카고만큼을 했던 영화가 없어서 시카고가 나옴으로써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뮤지컬을 영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지점에서 투표했다면 그나마 납득할 이유가 그거긴 한데 그것도 피아니스트라는 걸쭉한 작품이 없어야 이해를 하는데 짚어주셨어요. 이 바로 전해 물랑루즈라는 더 멋진 영화가 있었군요. 더 멋진 영화가 있었고 진짜 약간 작년이 돼지눈이 비슷했네. 그렇지만 이때는 뷰티풀 마인드가 탔네요. 그러게요. 뷰티풀 마인드가 탔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대진으로 뮤지컬 원작을 한 시카고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피아니스트를 했는데 이게 그 지점 아닐까요? 물랑루즈가 못하지. 작년에 물랑루즈 그러니까 내가 물랑루즈를 줬었어야 됐는데 못 준 거에 대해서 이번엔 나라도 시카고를 추천해서 이해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로마가 못한 지점에 다음에 기생충이 탄 게 둘 다 좋은 작품이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니까요. 기생충이 먼저 못 탔으면 로마가 탔어. 이 X를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네 작품 다 좋은 작품인데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그쵸. 시카고가 제일 떨어지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뷰티풀 마인드, 물랑로즈, 피아니스트, 시카고 중에서는 시카고가 제일 떨어지긴 하지만 이 사람이 뽑는 거니까 갑자기 이해가 확 돼버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뷰티풀 마인드가 타고 시카고가 못 타고 물랑로즈가 타고 피아니스트가 못 탔다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깊은 한숨.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당시에 봤을 때 그런 감정이 아직 지금 막 남아있지는 않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시카고는 아니다. 네, 그쵸. 그렇죠. 시카고는 안 그때 된다. 분노했던 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피아니스트를 최고로 좋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물랑로즈를 골랐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인데 시카고는 그럴 수 있지가 않는 작품이다. 그쵸.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시카고가 작품상까지 탔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 시절에 아카데미를 막 그렇게 세세하게 보진 않았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이 리스트 볼 때마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저희 기생충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던 2019년에 사실 기생충이 받은 게 싫은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이제 여우주연상이랑 여우조연상에 스칼렛 요한슨이 둘 다 올랐거든요. 근데 둘 다 못 타서 결국에 무관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조래빗으로 여우조연상에 올랐는데 여우조연상에 오른 것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사실 그 영화에 여우주연인데 사실 주연인데 조연상으로 이제 리스트를 올렸고 근데 심지어 그걸 못 탔어요. 그래서 누가 탔냐? 결혼 이야기에 나왔던 분이 이제 조연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맥인 건가 이거는? 스칼렛 요한슨 싫어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게 사실 그리고 저는 조조 래빗에서 짧게 나왔지만 그 역할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칼렛 요한슨의 역할이 근데 어떻게 조연을 못 탔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결혼 이야기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잘 못 봐가지고 그 조연분이 얼마나 정말 그걸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너무 아쉽다. 결혼 이야기 보면서 느꼈죠. 진짜 넷플릭스 영화에 퀄이 올라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진짜 결혼 이야기는. 오히려 아이리시맨이나 뭐 로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지루한 부분도 있는데 결혼 이야기는 상업 영화로서 뭐 넷플릭스가 만든 영화 중에서 손꼽히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네. 19년에 진짜 쟁쟁했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원소판 이때도 맞아요. 1917이 아마 작품상으로 꽤 유력했었는데 그걸 뒤집고 기생충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917이 유명했던 이유는 소셜 네트워크 때문이죠. 또 나왔다. 소셜 네트워크가 타야 되는데 아저씨 알았다고요. 킹스 스피치가 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국 역사를 다룬 1917을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소셜 무새. 아니 근데 제가 약간 기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셜이 그 해에 탔으면 기생충이 결국 해낸 그 모든 작품상 수상 그 해 영화제 모든 걸 수상한 걸 소셜이 먼저 이룰 뻔했는데 딱 아카데미는 못 탔고 기생충은 해냈죠. 다 탔죠. 전미 영화 뭐 관객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지는 영화제 상을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웠었는데 1917은 그런 반발심의 맥락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굳이 이렇게 빼자면 저는 차라리 조조 아니면 결혼 이야기 조커 세 개 중에 하나가 좀 더 좋았어요. 그 해 따지자면 1917은 아까 말했듯이 좀 평이한 이야기예요. 워낙.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카데미가 해주는 그런 영국 전기 영화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던 거고 제 개인적으로 뭔가 작품적으로 뛰어났던 거는 조커와 결혼 이야기와 조조 래빗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 또 아까 말했듯이 쟁쟁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 우리나라가 이 해에 이제 2억만 관객을 했을 거예요. 2억 관객. 그러니까 진짜 2019년이 영화적으로 되게 풍성했어요. 그때 4년인가 1년인가 또 한번 되게 풍성했던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 해는 진짜 뭘 봐도 다 재밌는 영화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19년에 개봉한 영화들은 뭘 봐도 다 그냥 재밌던 영화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0년대에 이제 코로나가 하면서 코다가 상을 타게 되는 이 또 어둠의 코다 팬들이 근데 한편으로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할 때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둠의 코다 팬들이 와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우리? 아니죠. 저는 근데 노이즈만 저는 항상 긍정의 힘을 좋아합니다. 친구가 그 얘기했거든요. 뭔가 과대평가된 너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과대평가된 영화 얘기를 하자 했는데 저는 과대평가된 영화 얘기보다 과소평가된 얘기를 이제 복돋아 주자. 그래서 이제 수상이 아쉬운 작품들을 이제 다시 우리가 올려 쳐주자라는
긍정 에너지를 저도 그게 좋아요. 네.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쉬웠던 얘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스카라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제 영화의 메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열리는 상이어서 진짜 좋든 싫든 관심이 쏠려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난 아카데미에 안 들어봤지만 야, 너 이 영화도 안 봤어? 이거 수상작이야? 하고 이제 또 한국인들한테는 기생충이 수상을 하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죠. 그리고 저희 셋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계속 이어가면서 영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모인츠에서 이게 심덕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좋았던 이유가 이 영화의 얘기를 하면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똑같이 시카고 얘기를 했지만 물랑루즈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맞아. 좋아하는 영화로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특히 지윤님은 2편을 이렇게 녹음을 하셨는데 2편째까지 녹음을 해본 소감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때 모인츠 그때 저희 했던 모임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저희가 영화 하나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자. 심지어 영화를 보지도 않았구나. 그냥 한 영화에 대해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하고 모여가지고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2시부터 8시까지 다이렉트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그냥 다 한 잔씩 시켜가지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밥도 안 먹었어요. 점심도 안 먹고 모이고 그 다음에 8시에 그냥 밥 안 먹고 헤어졌거든요. 진짜로 말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영화 모임이 다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취향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 영화 얘기를 나누다가도 또 딴 데로 잘 이야기가 빠져나가는데 그때는 정말 영화에 대한 얘기만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유튜브 나오라고 하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막 많이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몇 시간 동안 네. 영화 얘기만 네네네. 했습니다. 아주 즐겁게 심지어 녹음을 안 할 때도 또 영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아는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서로 알게 되고 또 이거 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고 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덕님은 최다 게스트 획득. 획득. 네. 저는 또 왜 이렇게 영화 얘기만 하면 말 더듬으면서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또 2시간 넘게 영화 얘기만 했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뭐 영화 얘기가 아니어도 저는 몇 번 나오긴 했었지만 영화 얘기하면 또 여러 명이 얘기하면 또 이런 재밌죠? 재밌는 맛이 있네요. 네. 네,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초청할 테니까 제 카톡 무시하지 마시고 네, 지금까지 강창래 몇 스푼 크게 라디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